네, 우리 오늘도 이제 한번 공부해 볼까요? 21세기 인생의 3대 불행의 조건. 보통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소년 등과, 그러니까 20살 미만에 출세하는 거, 과거 시험을 붙는 거, 하면서 20살 미만 때 텔레비 나가서 뜨고 요즘 그런 거, 소년 등과, 중년 상처 혹은 상부, 노년 궁핍, 그러니까 중년의 배우자가 죽거나 늙어서 가난해 사는 게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했는데 21세기는 코인 증권 투자를 도박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를 만나는 것. 두 번째, 코인 주식을 투기라고 알고 있는 배우자 만나는 것. 세 번째, 은퇴 후 혹은 50살 이후에도 주식 코인을 사기라고 말하는 노후의 자기 자신. 이게 인생의 3대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자율과 경제성장률과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파일코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IMF 후 1999년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니까 98년 말에 네 자녀들에게,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윤영 이 네 자녀들에게 시킨 돈 교육에 낙처, 돈 교육을 시키셨는데 1999년도에 그 낙처라는 말은 돈 교육을 시키신 의도, 뜻,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99년도에는 자녀들한테 10억씩 증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10억씩 증여를 해서 네 자녀가 10억씩 받았는데 그거를 세 여동생들이 오빠한테 다 맡겼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99년도에 그거를 어디다가 다 투자를 했냐면, 그때 막 이제 IT 기업이 생기고 인터넷 기업들이 막 뜰 때고, 그 인터넷 기업에서 생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회사였나, 아무튼 데이터 저장 회사에 다 이제 사남매가 똑같이, 오빠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똑똑하고 하니까 거기다 했죠. 사실은 이 굉장히 큰 이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가 돼서 이게 더 심한데, 지금 이제 전산실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료의 저장 공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게 빅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이게 그동안 버리려고 했던 자료들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게 스토리지 저장 문제가 아주 큰 고민이죠. 가령 이제 백화점 같으면 고객 매입 매출 자료, 어떤 고객이 어떤 신용카드로 뭘 샀는지, 연구소 같으면은 각종 실험 데이터, 각종 로그 자료, 방송국 같은 막 엄청난 양의 동영상 자료, 석유 개발 회사 같으면은 석유가 탐사 한 1000군데 하면 한 군데 나오나요? 그 엄청난 탐사 자료. 세무 대행업 같으면은 세무 자료, 의무, 보존, 이미지, 엄청난 양의 이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아무튼 그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이제 하셨냐면, 따님들도 다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빠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선생 하나씩 붙여라. 선생 하나씩 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대출 15억씩 대출을 받아라. 그래서 그 각자 선생 하나 붙이고 그걸 하는데, 이자를 다룰 실력이 되면, 그 대출 이자를 넘어서서 돈을 벌을 실력이 되면 기업을 맡기고, 이자를 다루는 실력이 부족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돈을 주겠다. 20년 전에 저는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명의 과외 선생 파트너로
지금 생각하면 뭐 너무나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되려 참 미안하기만 할 뿐인데 아무튼 과외 선생으로 이제 뽑혀가지고 했어요. 무식한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자라는 거는 돈의 새끼잖아요, 그죠? 그 이자를 다룰 실력이 되면 기업을 맡기고 이자를 다룰 실력이 안 되면 대출이자보다 적게 벌게 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돈을 주겠다. 이게 그때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 자녀들한테도 정말 이런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의 숨은 속뜻. 그때 이건희 회장님은 벤처 투자, 뭐 주식, 채권 다 해라. 사실은 15억 가지고 그때 뭘 투자를 합니까? 벤처 투자. 근데 아무튼 15억 갖고 저희는 그때 12%에 연이자 12%에 빌렸는데 아무튼 뭐 벤처 투자나 주식이나 채권 공부를 다 하라 그러니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자의 숨은 속뜻을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은 코인이죠. 만약에 그때 코인이 있었으면 이건희 회장님 코인 공부 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코인은 없었고 이상한 무슨 코스닥 기업들 벤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파일코인은 바로 그 1999년도에 이재용 부회장이 동생들 돈하고 같이 그 투자했다는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코인이 파일 코인이기 때문에 이 대용량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것 고객의 그 정보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블록체인하고 결합해서 HPP인가요? HPPS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파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자라고 그러면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죠.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자율,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경제 성장률이 실질 이자율,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치는 것을 명목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자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간 위험. 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나 국가 같으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코인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런 위험 프리미엄이 있고 명목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목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파일 코인이라는 코인인데 제가 한번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회사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그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쓰지 않는 공간을 쓰지 않는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아까 그 1999년도에 뭐 이재용 회장이 투자했다는 그 서버 회사 같은 것처럼 이거 데이터 저장 회사거든요. 굉장히 투자를 잘한 거죠. 지금은 뭐 아주 거대한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가 하나도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막 카드 회사에 팔아먹고 광고 회사 팔아먹고 다 팔으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바꿔보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것이 파일 코인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저도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filecoin.io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화면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한국어로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일 코인은 발행 시장도 있고 유통 시장도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채굴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식처럼 사고 팔을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처럼 비트코인처럼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요거는 filefox.info filfox.info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또 한국말로 잘 나오는데 뭐 참여 중인 채굴자 노드라 그러죠. 노드가 3361 노드가 있다.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 채굴 수익이 0.0263 파일 TIB는 테라바이트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 채굴이라는 것은 발행시장이다. 그러니까 발행시장은 우리 공모주 청약하는데 공모 이전, 공모 이후는 유통시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개념을 잡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뭐 채굴하는데 이제 뭐 24시간에 아까 0.267 파일 테라바이트라는 건 저장 용량이에요. 근데 뭐 0.0267 그러면 우리 어려우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2.6 파일이 되더라고요. 2.67 파일. 그럼 100 테라바이트. 그런데 이거는 뭐 저 파이코인처럼 무료 채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저장 장치를 통해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행해주는 큰 회사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보증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테라바이트 같으면은 5.1개 보통 현재 5.1 뭐 5개에서 7개 근데 충분히 한 7개 정도 보증금을 낸다고 치고 100테라바이트 가면 700개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되고 지금 파일코인 시가가 한 한국 돈으로 9만 원 정도 돼야 되니까 투자비가 6,300만 원이죠. 물론 630만 원도 가능하고 63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뭐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가령 이제 제가 한 100명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뭐 63만 원씩 내고 100명 정도가 한번 공부 삼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뭐 상법상에 이미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뭐 저도 63만 원 내고 다 63만 원 내고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도 그러니까 21년 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했던 것을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그때는 못 가르쳐 몰라서 무식해서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렸던 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려면 63만 원씩 뭐 100명에서 6,3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렇게 했다고 치면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돈 63만 원 들어가서 난 나중에 얼마 받는데 언제 얼마 받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고 내 돈이 나올 때는 언제고 나올 때는 돈이 얼마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개,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라고 그랬으니까 2.67 파일이죠. 2.67 파일당 우리가 100테라바이트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되니까 요게 하나에 9만 원이니까 하루에 0.0267 파일을 24시간에 번다 그랬는데 우리는 100개를 하니까 2.67 파일을 갖게 되겠죠. 파일 코인을 갖게 되겠죠. 2.67개의 파일 코인이 현재 가격이 9만 원이니까 하루에 24만 원을 번다는 소리겠죠. 하루에 24만 원씩 365일을 보면 8,770만 원을 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6,300만 원을 넣어서 8,700만 원을 버는 거죠. 1년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9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막 폭락했다. 그래갖고 9만 원이 아니라 파일 코인 가격이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870만 원을 받겠죠. 870만 원을 받든지 800만 원을 받든지 뭐 500만 원을 받든지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9만 원이라는 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 0.267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 가지고 0.2.4도 되고 1.6도 되니까 이제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8,770만 원이고 그게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파일 코인의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난다 그래도 870만 원이죠. 그러면 연 12% 버는 거죠. 이렇게만 돼도 유통시장에서 오늘 그 파일 코인 가격을 보니까 89,834원이에요. 이렇게 2018년 쭉 이르다가 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반 가격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이게 유통시장입니다. 코인을 사고 팔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해야 되는 공부도 다르고 투자할 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녀들한테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99년 IMF 나자마자 이 공부에 제가 파트너로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그 데이터 저장 센터에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그 따님의 파트너로 뭐 과외 선생이건 파트너가 이제 됐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 나라가 망했다. 근데 니네가 신용카드 사인이나 할 줄 알았지 돈이 뭔 줄 아느냐? 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억씩을 증여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니네들이 돈을 아느냐? 그러면서 대출을 받으라 그러셨고 대출을 받아서 벤처 투자를 해보고 주식 투자를 해보고 채권 투자를 해서 이거보다 더 잘 벌으면은 기업을 줄 것이고 이거보다 못 벌으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돈을 주겠다. 이게 왜 그러셨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유통시장이 없습니다. 그 뭐 선물시장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이코인이 저는 뭐 파이코인 뭐 사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혼했다 뭐 니콜라스는 얼굴 마담이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던데 좋아요. 그러나 발행시장에 동참할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로 아까 파일콘만 해도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63만 원 내야 되잖아요. 한 테라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고 파이코인 하는 거고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도울 거고 저는 21년 전에 한국 최고의 재벌집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 못 가르친 그 미안함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참 그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화두로 20년간 이상 있었었어요. 가닥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참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닥이라도 잡히네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은 발행시장에 동참할 기회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테슬라 제가 지금 이자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 이렇게 뭐 2012년부터 있다가 2020년 1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지금 막 뭐 7배, 8배 올라서 780불 하죠. 이게 왜 올랐느냐?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현대차가 이렇게 올랐어요. GM이 올랐어요. 닛산이 올랐어요. 도요타가 올랐어요. 제네시스 잘 팔린다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오르나요? 안 올라요.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기 때문에 올랐다? 아니에요. 자율주행차의 선두. 자율주행차의 선두. 자율주행차는 한국에서 하는 것만 해도 뭐 프로세서에서는 차량이나 차선 감지, 통신에서는 오류 감지, 뭐 그다음에 센서는 탑승자 유무 단순 인식에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추가가 돼 가지고 탑승자가 운전석에서 앉아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 분석 이런 모든 것이 다 되면 이거는 예전에는 뭐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는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예전에는 그냥 어느 집안 출신 어느 학교 출신이면은 한 30%는 먹고 살고 돈 벌고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에너지 사회에서는 1%가 돈을 벌어요. 그 1%가 나머지 99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아니죠.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먹여 살리고 99,999명이 참 그 덕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장 스페이스X니 자율주행차니 여기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앨런 머스크라는 거죠. 앨런 머스크 자기가 이거 테슬라 자동차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페이팔 돈 주고 친구 사는 거 페이팔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도 자기의 실패의 경험, 유산의 경험, 낙태의 경험, 깜빵간 경험 뭐 모든 경험이 다 이게 돈이 된다. 이제 그 페이팔 창시자예요.
페이팔 창시자가 이 테슬라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희 회장님이 자녀한테 시키고자 했던 거나 지금 제가 파일 코인을 얘기하고 테슬라 얘기하는 건 뭐냐?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여기 선이 4개 있어요. 제일 밑에 보라선, 저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라색으로 이렇게 뭐 1987년도에 5%뭐 이렇게 5%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IMF 때 5%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0%, 1점 몇 프로 보라색 이렇게 밑으로 와 있어요. 그 위에 녹색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87년도에 한 13 정도 되다가 뭐 IMF 때는 마이너스 5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고 10% 넘어갔다가 지금은 한 2%에서 3%, 2%의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더하면 통상적인 이자율이 됩니다. 빨간 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거보다 더 잘하는 애들한테는 기업을 주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업체의 평균 성적이잖아요. 다른 기업들보다 잘하면 기업을 주고 물가 상승률까지 더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통상적인 이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기업처럼만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더 합친 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그거보다 더 잘하면 기업을 주고 그거보다 못하면 그냥 먹고 살 돈을 줄게. 기업하지 마. 그 소리거든요. 기업을 하려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초과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나오는 것이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해야 되느냐? 이게 되는 회사. 그게 바로 회사채 이자입니다. 까만 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통상적 이사보다도 더 벌을 수 있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의 그 말씀이 야, 너네 은행에 대출 받아. 그거보다 잘하면 기업을 주고 못하면 그냥 먹고 살 돈을 줄게 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부를 자녀들한테 시킨 거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이에요. 최근 우리나라가 트리플 A 기업이 이자율이 1.3, 산업은행이 0.9, 한정 같은 기업이 1.3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만기 이체가. 물론 20년 되면 한 2.2% 정도 됩니다. 2.2%. 그러면은 앞으로 20년간 금리 못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앞으로 20년간 지금 금리가 1.3%를 넘어서도 1.3% 내가 사업을 해서 이것저것 경비 다 제하고 한 2, 3% 벌을 수 있다. 그렇게만 돼도 사업을 하는데 꾸준히요. 그것도. 그거 안 하면은 그거 할 자신이 없으니까 다 기업 팔고 지금 돈 갖고 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자녀들한테 앞으로 금리가 저렇게 낮은데 그리고 몇 명의 천재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건데 이런 세상에서 천재들이 하는 회사, 천재들이 하는 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파일 코인 안 돼도 10%는 나오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시킨다고 이거 해서 돈 번다고 그러면 다르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IMF가 났을 때 이건희 회장이 우리가 알던 세상과 IMF가 난 다음에 세상이 다르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도 만약에 부모들이 주식은 도박이고 코인은 도박이라고 하면은 불행이죠. 거기다가 그런 배우자까지 만나면 더 불행이죠. 거기다가 자기 자신도 그렇다 그러면은 인생 끝난 거죠. 그저 노동으로 살거나 몸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파일코인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1999년도에 자녀들이 처음 투자했던 거랑 컨셉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발행시장에서 채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물론 큰 돈은 아니고 작은 돈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 삼아 이제 그래서 오늘 파일 코인을 말씀드렸고 이자율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그것을 1년이 아니라 기업을 하려면 5년, 10년, 20년, 더구나 자녀들한테까지 물려주려면 50년간 그걸 할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기업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그냥 돈 물려주겠다라는 이건희 회장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지금 이런 의미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